이제부터 디자인 띵킹이 왜 기업의 혁신에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기업 경쟁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기술은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면 이를 적용한 상용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고 이를 통해 고객의 삶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위주의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이 혁신을 이끌 수는 없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혁신은 새로운 기술의 탄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매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생기고 증가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술 제품이 시장에서 확산되어 나가다가 조기 수용층을 넘어 초기 다수 수용층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현상을 캐즘에 빠졌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신기술 제품이 캐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고객에게 신기함을 넘어서는 실질적 가치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기업이 신기술을 통한 혁신을 달성하려면 수많은 자본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혁신에 실패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기업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기까지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 대신 기존 제품의 개선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늘려가는 활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디자인의 방법들이 많이 이용되었죠.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디자인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형태적으로 예쁘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선 활동에 가까운 혁신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담보해 주지는 못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휴대전화의 제왕 노키아, 125년 전통의 필름 업체 코닥, 미국 최대의 비디오 렌털숍 블록버스터, 오프라인 리테일의 상징 시어스, 미국 서점의 대명사 바른스 앤 노블. 여러분은 이 회사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회사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 한때 매우 잘 나가던 회사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름이 되었거나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 몰락의 주요한 공통적 이유는 그들 모두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수했으며 위험률이 높은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개선을 선택했고 공급자 관점에서 그들의 고객을 이해하였으며 그 결과로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장 환경도 고객들도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그것도 기존과는 달리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진행되죠. 요즘 기업 환경의 변화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에서 정보산업혁명인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까지는 대략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보화의 3차 산업혁명에서 IoT 기반의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단축되었죠. 이처럼 급속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처럼 사업 환경이 불확실했던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00년 포춘지에 선정된 500대 기업들 가운데 절반이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기업의 경쟁은 안전지대가 없으며 기업 간 경쟁에서 한 번 이겼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너무 짧은 시간에 결과가 바뀌곤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미국의 신용회사인 크레딧 스위스는 2017년 8,000개가 넘는 소매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로 많은 지역의 상점들과 심지어 쇼핑몰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자주 방문하는데요. 매번 갈 때마다 예전에 번성했던 상점들이 문을 닫은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는 어떠한 산업도 면역성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 길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앞서 설명했던 포춘 500에 등록된 회사들 중 몰락한 절반의 자리를 새롭게 디지털 사업의 모델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성장 속도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1조의 기업 가치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아날로그 기업들의 속도보다 평균 5배 정도 빠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바야흐로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보편화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 빠른 성장을 거둔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과 디지털이 등장하면서 그 보급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고 현재는 사람들이 약 1조 개가 넘는 연결된 장치를 사용하여 디지털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징적인 것은 해당 데이터의 80%가 이전과는 달리 구조화되지 않았으며 이전의 컴퓨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의 생산자 위주의 혁신 방식이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2000년대 이후 등장한 디지털 기업의 성공과 환경 변화의 한 측면에는 고객의 변화가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객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집중했죠. 고객들이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들은 변화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고객의 행태와 니즈를 연구하고 고객의 경험을 혁신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경험을 혁신해주는 혁신 기업이 그렇지 않은 혁신 기업에 비해 5배 이상의 수익을 더 창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고객 중심의 혁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혁신의 출발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으로의 기업 환경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치열해질 것이며 그 변화 속도 또한 기존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아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로 디자인 띵킹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디자인 띵킹과 혁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혁신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진행되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기술에 의한 혁신도 있지만 비즈니스나 고객에서부터 혁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혁신은 주로 기술과 사업에 의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는 그 양상이 고객에 의한 혁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혁신의 출발점과 균형에 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주도로 기술과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에게 설득시키거나 테스트하는 방법이 혁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기업은 개인 대비 큰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그들의 의도대로만 무조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혁신은 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혁신의 출발점을 그들이 가진 기술과 자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 고객이 정말로 어떤 가치를 원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자인 띵킹이 혁신을 달성하는 순서와도 같습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기업이 가진 기술과 사업 능력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고객에게서 시작하는 혁신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구강청결제 리스테린입니다. 원래 리스테린은 입안의 세균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액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형태만 있었지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스프레이 타입과 입에 녹는 테이 타입까지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고객이 액체형 구강청결제를 이용할 경우 집이나 사무실 등의 고정된 장소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함이 큰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나온 제품들입니다. 고객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이 원할 때면
어느 환경에서든 청결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보통은 속성이 동일한 제품이 형태만 변형되어 나올 경우 시장 잠식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 제품들의 경우는 기업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고객의 니즈의 영역을 발견함으로써 오히려 시장 확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여성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화장품 중의 하나인 파운데이션도 있습니다. 기존 유리용기에 담긴 액체형 파운데이션은 보관과 휴대가 불편했습니다. 아마도 기술과 사업 관점에서 이 제품의 혁신을 시도했더라면 파운데이션의 품질이나 용기의 형태들이 달라지는 정도였겠습니다만, 고객들의 화장품 이용 행태 조사를 통해 발견된 점은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처음 화장한 상태로 유지되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즈가 반영되어 오른쪽 보시는 사진처럼 쿠션 팩트라는 제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집에서는 유리용기의 파운데이션을, 그리고 외출 시에는 쿠션 팩트를 이용해서 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거나 화장을 수정하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익이 늘어났음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혁신에 있어 사람, 기술, 사업의 조화와 균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자인 띵킹은 담고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디자인 이노베이션 컨설팅 회사 아이디오의 대표 팀 브라운은 디자인 띵킹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디자이너의 툴킷으로 사람들의 니즈, 기술의 가능성 및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통합하는 혁신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라고 말이죠. 디자인 띵킹의 인간 중심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기술과 사업의 조화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혁신을 이루는데 적합한 방법이고, 그 이유를 앞서 설명드린 기업들의 흥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자인 띵킹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